안녕하세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말 아무런 필터 없이 명확하게 본다는 거 어떤 느낌일까요? 바로 그 방법을 제시하는 윗바사나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깊이 있는 수행법이 어떻게 단 세 가지 핵심 통찰을 통해 우리를 명료함으로 이끄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고민해온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윗바사나는 여기에 어떤 추상적인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걸어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막연한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단계가 있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바로 이 체계적인 길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여정이 딱 세 가지 핵심적인 통찰로 정리됩니다. 이 세 단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정표라고 할 수 있죠. 자, 바로 이겁니다. 냐따 빠랬냐? 띠라나 빠랬냐? 바하나 빠랬냐?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근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이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주 명확해질 거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자,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정말 단순하고 근본적인 거예요. 뭐랄까 마치 과학자가 실험 대상을 분석하기 전에 이게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지? 하고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야따빠리냐는요, 어떤 평가나 판단을 더하지 않고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건 생각이구나. 이건 감정이네. 이런 건 이제 정신현상이라고 딱 이름을 붙이고, 이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네. 이건 물질 현상이구나 하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했는데도 우리가 그토록 단단하다고 믿었던 나라는 개념이 벌써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 내 경험을 정신과 물질, 이렇게 딱 둘로 나눠서 보니까 그 어디에도 영원불변하는 나라는 건 없다는 걸 알게 되고요. 둘째,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조건 때문에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걸 보니까 와,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어떤 고정된 주체 같은 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보세요. 그냥 구성 요소를 알았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나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작은 수다원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 이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인식의 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인 셈이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는 내 경험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는 걸 넘어서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작동 원리를 아주 깊이 파고들 차례입니다. 두 번째 통찰, 띠라나 바린야의 핵심은 바로 보편성을 보는 거예요. 개별 현상 하나하나에서 모든 것에 적용되는 공통법칙을 꿰뚫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즐거운 감정 하나가 결국 사라지는 걸 보면서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무상이라는 진리를, 그리고 그 어떤 것 안에도 고정된 나는 없구나, 무아 하는 걸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아주 집요한 조사 과정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세포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 경험의 매 순간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죠. 아니 이게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여기 보세요. 그냥 몸 하나만 가지고도 무려 11가지 측면에서 관찰을 해요. 과거의 몸, 미래의 몸, 내 몸, 남의 몸, 거친 몸, 미세한 몸.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내 몸은 영원할 거야, 이건 온전히 내 거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모든 철저한 조사가 향하는 단 하나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찰나 생멸을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단단하고 연속적인 것처럼 보였던 이 현실이 사실은 매 찰나, 매 순간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에너지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걸 마치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영상처럼 직접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여정의 마지막이자 정점입니다. 앞선 단계에서 그렇게 깊이 조사하고 명확하게 봤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버림이라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건 막 억지로 버려야지 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은 전혀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걸 깨달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손을 탁 펴게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는 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였구나. 이건 영원하지도 않구나라는 진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붙잡고 있을 이유가 사라져서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5단계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마치 도미노처럼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고 실체 없는 현실에 대해 진짜 염증을 느끼고 염호,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집착이 시들어지고 이욕, 괴로움의 원인이 힘을 잃게 되면서 소멸, 마침내 모든 움켜짐을 놓아버리게 되고 놓아버림, 완전한 자유, 해탈에 이르는 거죠. 이 문장은 놓아버림이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소한 미움이나 원망을 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다는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마저도 내려놓는 그야말로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 3단계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전체 과정이 정말 명확하게 들어오죠. 첫째, 내 경험의 구성 요소를 정확히 식별하면서 나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무아. 둘째, 그것들이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영원함이라는 착각을 버립니다. 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가지 통찰을 바탕으로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면서 진정한 자유, 즉 해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윗바사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바깥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 그 자체를 바꿈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